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준비 서면을 헌재 제출했다고 합니다. 서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으며 최 씨가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다. 과연 그런가? 지난 12월 23일 천안에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이었던 1999년 6월 최순실 씨 외 2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박정희 기념관에 대한 회의 녹취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녹취에 따르면 당시 참석자들은 박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에게 보고를 하고 최순실은 누가 예선 편성을 했는지 묻고 박 대통령의 의견을 제시한 중간에 말을 끊고 자신이 결론을 내립니다. 한나라당의 부총재가 자신의 아버지 기념관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그 말을 끊고 대신 보고를 받고 예산을 챙기며 회의를 주도하는 그런 평범한 가정주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최 씨가 여러 기업의 소유주인지 알지 못했다는데 그 여러 기업을 대통령에게 소개한 당사자가 최순실 씨입니다. 그럼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 한 사람 말만 듣고 그 여러 기업들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청와대와 국정원과 국세청과 청와대 수석들을 총동원해 그 기업을 지원해 줬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지원해준 여러 기업들이 하필이면 전부 다 그 평범한 가정주부가 실제 주인인데 그 사실을 청와대도 국정원도 국세청도 몰랐다는 건가요? 좀 말이 되는 해명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제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언. 네, 다른 뉴스 하기 전에. 이 예언을 그 서석구 변호사께서 3부에서 인터뷰할 때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예언이 맞다. 과연 제 예언이 맞을지 저 혼자 흥미진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맞으면 저희 PD가 저한테 1,500원을 매일 줄. 아, 매일요? 네, 매일 줄 거라는 걸 저희 PD는 모르고 있어요. 아, 모르시고요? 제가 틀리면 충격적인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어떤 조치를 하시는 건가요? 그 충격적인 조치는 제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뭔가요? 여하간 제가 어제 예언한 바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 헌법을 위반하고 강제 수사를 하는 특검에 조사를 받지 않다. 네, 대면 조사에는 응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할 것이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대면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에 근거가 다시 한번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군요. 강압수사. 네네. 네, 강압수사 했다고 누군가 다시 한번 추가로 등장할 수 있다. 예. 그렇게 500원을 3번 거셨죠? 네,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아,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강압수사하는 특검이라고 하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누군가 등장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강압수사를 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특검을 어떻게 연장하겠냐고 황교안 대행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세 가지. 500원 합의 1,500원짜리 대형 예언을 제가 했습니다. 네. 흥미진진하게 지켜봐 주세요. 왜냐면은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대면 조사가. 곧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예, 나오기로는 이번 주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목 아니면 금이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런 발표를 한다면 내일이나 모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 PD가 저한테 매일 1,500원씩 평생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걸 모를 뿐. 네, 그렇게 걸려 있어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하면서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라고도 했고요. 또 자신이 주말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우국 충정이 너무 진지해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다. 네네. 네. 눈물이 많으신 분이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김진태 의원처럼 처음부터 이제 최전선에 나서서 친박 중에 친박, 호위무사를 자처한 분들 분명히 있었죠. 그분들이 아니라 갑자기 지난주인가요?부터 이렇게 주요 인사들, 친박 인사 네네. 중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던 징계 대상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난주에는 김문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급으로 내부에서 평가받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은 탄핵 기각을 위한 총력전을 시작했다는 뜻이죠. 예. 총력전을 시작한 거죠, 이제. 작년 말하고 올해하고 1월 달,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그리고, 지금 2월이죠. 2월.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각각 보면,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던가요? 어젠가 그저께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 하는 여론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지난달에도,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여론조사는 항상 80% 전후에서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이 바뀐 게 아니라 이분이 여론을 바꾸고 싶은 거고 탄핵을 기각하고 싶은 거죠. 네. 이게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본인들이 내는 대통령 후보들이 그분들의 지지를 먹고 커야 되니까 한 13% 15% 정도 되거든요. 지금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믿는 분들, 이분들이 새누리당의 고스란히 지지층이죠. 그 정도 지지율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이 현재 탄핵 기각이 목표다. 예. 라는 걸 드러내는 게 이렇게 대선 후보급들. 앞으로 대선 후보급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네,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도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윤상현, 조원진 이런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대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이게 그렇게 해서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고 탄핵이 기각되도록 만드는 그런 여론을 결집시켜 보겠다. 그런 여론이 결집되지는 않을 거예요. 결집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은 이때까지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이제 쇄신하겠고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정반대 태도인 거죠. 네. 아무 잘못이 없다. 예, 한 달도 안 돼서 입장이 바뀐 거죠. 네. 자, 주목되는 현상입니다. 새누리당 당론이 된 거예요. 비공개 탄핵을 기각시켜라. 자, 다음 수는요. 네, 관련된 뉴스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가 지난 설에 굉장히 판쳤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의 탄핵 관련된 것들은 지금 나온 언론 보도가 모두 가짜라는 식의 이야기들인데요. 아파트 우편물에 신문지 같은 것이 꽂혀 있고요. 이 내용들은 박사모 등 단체들이 지난 설 연휴 동안 300만 부를 찍어서 전국에 배포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300만 부. 예. 여기 보니까 뭐 노컷 일보 있잖아요. 노컷 일보가 아니라 노컷 일배 이런 게 있어요. 예. 노컷 일보는 진짜로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의 인터넷 극우 매체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그렇죠. 내용이 보면. 근데 300만 부는 그 자체는 사실 별 큰 돈이 안 들어요. 300만 부 찍을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진짜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이걸 전국에 배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인쇄물 300만 부를 전국의 그 가정에 일일이 꽂아 넣는 그런 배포망이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현재 이제 조선일보가 가장 발행 부수가 많고 그 인쇄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100만 부 단위란 말이죠. 그것도 300만 부를 더구나 설 연휴 기간에 다들 그러니까 기존 배포망을 동원할 수 없다는 말이니까 별도의 비용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이 돈 굉장히 크게 듭니다. 이거 전국에 차량에 실어가지고 그리고 집집마다 자신들이 타겟이 되는 곳에 꽂았다는 거잖아요. 이 돈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가짜 뉴스를 300만 부를 찍는 자체는 한 인쇄소에서 사면 되는데
그걸 전국에 배포하는 게 돈이 많이 든다고요. 배달, 집집마다 설 연휴 기간에. 이 돈을 한번 추정해보고 돈의 소스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가짜뉴스. 선관위가 나서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가짜뉴스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후속 뉴스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 관련해서 수사기간 연장 이야기가 드디어 나온 건데요. 수사기간 연장을 특검팀이 어제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나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막 본격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말까지 사건을 끝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 쪽은요.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걸 생각 안 해도 좋겠어요? 신청이 들어오면 생각하겠다. 네. 말이 안 되죠. 진작에 생각이 좋겠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특검 연장은 절대 안 한다고 해야죠. 네. 절대 안 해서, 박주민 의원이었던 거예요, 아마? 예, 대표 그렇습니다. 발의, 예. 대표 발의해 있을 거예요. 이게 통과되느냐가 문제인데, 바른정당이 키죠, 바른정당. 바른정당이 이 법안 통과를 도와주면 특검 연장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조만간 그래서 발의한 쪽과 바른정당의 입장을 저희가 오늘은 아니고 조만간 들어볼까 합니다. 바른정당이 과연 찬성할까요? 예, 50일 연장하는 건데요. 50일 연장 저는 승인 없이. 개별 의원한테 맡길 것이다. 책임지지 않고 당론 네. 없이요. 예. 반대하자니 이게 그동안의 주장에 어긋나고. 근데 이 특검 연장이 바른정당에 반드시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특검에 눈이 가서 바른정당에 눈이 분산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바른정당이 이 도와주지 않으면 특검 연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죠. 네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황교안 대행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네, 승인 여부. 상관없이 51일 더 연장할 수 있어요. 30일이 아니라 추가로. 그러니까 총 120일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사가 완료된 후에는 검찰로 돌아가잖아요. 검찰로 돌아가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한테 검찰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죠. 네, 재판을 진행을 안 맡기면 예.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거를 막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사건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공부한 사람이 시험 쳐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기소했다고 유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공부한 사람이 시험 쳐야 되는데 황교안 대행 하에 검찰이 공부 안 한 사람을 시험에 투입할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거를 막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건 저희가 법안을 발의한, 의원 쪽을 연결해서 짚어볼 테고, 과연 바른정당이 여기에 동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른정당을 연결해서 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굉장히 중요한 근데 내용입니다. 네, 우병우 수석 관련된 수사 이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한 보도들이 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아들 꽃보직과 관련해서 백승석 경위가 특검에 2번이나 조사받았었는데요. 말을 4번이나 바꿨다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지난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가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내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전화를 받았다는 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으라는 전화를 네네, 받았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맞는 얘기겠네요. 예. 경찰 간부가 연루됐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말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검찰에 갔을 때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 같다라면서 애매하게 말을 바꾼 거죠. 검찰에 가서는. 예. 처음에 이석수 이분도 잘렸죠. 특별감찰관실에서 조사를 청와대죠. 에서 했을 때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 같네요. 경찰 내부로부터 뽑아주라는 전화를 받았다. 네네.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검찰에 가서는요. 누군가부터 소개를 받긴 받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예, 소스를 명확하게 안 밝힌 그 거죠. 다음은요?
그런 다음에 국정감사에 가서는요. 그 유명한 말인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 이렇게 바꿨죠. 또 바꿨어요, 근데 네 번째면? 예, 특검팀에 가서는요. 이름이 좋아서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좋아서. 예.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이제 겨우 시작 단계라는 것도 특검이 연장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름이 좋아서 뽑았다의 수사는 머물러 있는 단계인 거죠. 네. 그리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 못했어요. 네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재벌들 수사도 멈춰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 단계 진도를 못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20일 후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20일이면 후반부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열흘 보름 남짓 남았는데 열흘 보름 만에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영장 재청구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연장돼야 되는데 초미의 관심입니다. 아직 이 각 정당들은 이제 대선 체제에 사실상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이런 사안에 관심이 없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 수사는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대로 수사를 특검이 끝나간다. 예. 특검이 끝나간다에 대해서 신경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 측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문제입니다. 다음 수는요? 네, 헌법재판소에 낸 대통령 입장 준비 서면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여기서 대통령은요. 최순실 씨가 문건의 수정에 개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서진들이 본인의 언어 습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하면서요. 비서진들의 업무가 능숙해지면서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 경우도 점차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요. 최순실 씨하고 접촉한 사람들은 3인방이에요. 3인방. 3인방은 최소한 10년 이상씩 있었는데 네. 무슨 업무에 능숙해지지 않아가지고 언제 능숙해집니까? 10년 동안 일했는데 능숙해지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장 재밌는 건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는 거. 예. 네, 최순실 씨를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예. 평범한 예전에 녹취록 공개된 거 보면 최순실 씨가 대화를 주도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면 말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결론을 내고 막.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이때는 무려 한나라당의 부총재였거든요. 당시에 일반인이 아니라 야인 상태가 아니라 부총재였어요. 당에. 네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해서 회의할 때 최순실 씨에게 보고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기념관 얘기하는데 보고를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데 최순실 씨에 한다고요. 평범한 가정주부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검찰이나 재판 나와서도요. 스스로의 직업을 임대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임대업자라고요. 네. 그런데 평범한 가정주부는 너무 결이 다르죠. 임대업도 하죠. 예. 1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직업입니다.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어사전은 평범의 뜻이 바뀌었다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예. 예, 대통령이 인식하는 평범함이라는 게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평행우주론을 주장한다든가 그 세계에는 다른 평범이 있어라든지. 자, 오늘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2부에 2개나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자, 1,500원 걸려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네. 네. 제가 틀린 경우에 특단의 조치. 예, 그거 기대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뭘 할지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준비 서면을 현재 제출했다고 합니다. 서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으며 최 씨가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다. 과연 그런가? 지난 12월 23일 천안에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이었던 1999년 6월 최순실 씨 외 2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박정희 기념관에 대한 회의 녹취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녹취에 따르면 당시 참석자들은 박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에게 보고를 하고 최순실은 누가 예선 편성을 했는지 묻고
박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한 중간에 말을 끊고 자신이 결론을 내립니다. 한나라당의 부총재가 자신의 아버지 기념관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그 말을 끊고 대신 보고를 받고 예산을 챙기며 회의를 주도하는 그런 평범한 가정주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최 씨가 여러 기업 친박 중에 친박 호위무사를 자처한 분들 분명히 있었죠. 그분들이 아니라 갑자기 지난주인가요?부터 이렇게 주요 인사들, 친박 인사 네네. 중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던 징계 대상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난주에는 김문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급으로 내부에서 평가받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은 탄핵 기각을 위한 총력전을 시작했다는 뜻이죠. 예. 총력전을 시작한 거죠, 이제. 작년 말하고 올해하고 1월달, 그러니까 올해 1월달, 그리고, 지금 2월이죠. 2월.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각각 보면,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던가요? 어젠가 그저께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 하는 여론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여론조사는 항상 80% 전후에서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기업의 소유주인지 알지 못했다는데 그 여러 기업을 대통령에게 소개한 당사자가 최순실 씨입니다. 그럼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 한 사람 말만 듣고 그 여러 기업들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청와대와 국정원과 국세청과 청와대 수석들을 총동원해 그 기업을 지원해 줬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지원해준 여러 기업들이 하필이면 전부 다 그 평범한 가정주부가 실제 주인인데 그 사실을 청와대도 국정원도 국세청도 몰랐다는 건가요? 좀 말이 되는 해명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제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언. 네, 다른 뉴스 하기 전에. 이 예언을 서석구 변호사께서 네네. 3부에서 인터뷰할 때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예언이 맞다. 과연 제 예언이 맞을지 저 혼자 흥미진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맞으면 저희 PD가 저한테 1,500원을 매일 줄. 아, 매일요? 네, 매일 줄 거라는 걸 저희 PD는 모르고 있어요. 아, 모르시고요? 제가 틀리면 충격적인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어떤 조치를 하시는 건가요? 그 충격적인 조치는 제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뭔가요? 여하간 제가 어제 예언한 바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 헌법을 위반하고 강제 수사를 하는 특검에 조사를 받지 않다. 네, 대면 조사에는 응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할 것이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대면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에 근거가 다시 한번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군요. 강압수사. 네네. 네, 강압수사 했다고 누군가 다시 한번 추가로 등장할 수 있다. 예. 그렇게 500원을 3번 거셨죠? 네,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아,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강압수사하는 특검이라고 하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누군가 등장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강압수사를 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특검을 어떻게 연장하겠냐고 황교안 대행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세 가지. 500원 합의 1,500원짜리 대형 예언을 제가 했습니다. 네. 흥미진진하게 지켜봐 주세요. 왜냐면은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대면조사가. 곧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예, 나오기로는 이번 주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목 아니면 금이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런 발표를 한다면 내일이나 모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 PD가 저한테 매일 1,500원씩 평생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걸 네네. 모를 뿐. 네. 그렇게 걸려 있어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하면서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라고도 했고요. 또 자신이 주말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우국 충정이 너무 진지해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다. 네네. 네. 눈물이 많으신 분이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김진태 의원처럼 처음부터 이제 최전선에 나서서